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에 MK전자를 매수하셨습니다. 본딩와이어 부문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사업에 나서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로 1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1일에 유니셈을 포착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와 함께 비메모리 장비의 국산화로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23일에 대성파인텍 선정하셨습니다. 대성파인텍은 S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빅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사업에도 뛰어들면서 관심 모았습니다. 목표가로 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28일에는 금호석유를 포착하셨습니다. 글로벌 2위 니트릴 장갑 업체인데요. 위생용 장갑 수요가 늘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5일에 CS윈드 매수하셨습니다. 풍력발전 타워와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을 생산하는데요. 지난 5일 172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계약을 공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MK전자, 현재 주가 0.49% 하락한 1,2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셈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0.41% 상승한 7,43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성파인텍 현재 주가 알아보겠습니다. 1.43% 오른 1,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2만 2,500원으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S윈드 개장부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1.75% 상승한 11만 6,5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지금 살까 말까 리뷰와 포착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그리고 오늘부터 처음 함께하는 황대현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황대현 매니저께서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우리 최현덕 매니저의 지난 시간 포착주부터 리뷰 듣고 또 새롭게 만나볼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 지난 시간에 저희 금호석유 공략을 해봤는데 이 종목 최근에 뭐 정유화학업 쪽에 대한 희비는 어느 정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의 흐름은 좋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이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렸을 때 목표가를 1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2만 7천 원까지 갔었죠. 저는 13만 원도 단기적인 목표까지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엔비라텍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위생용 장갑, 니크릴 장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이제 위생장갑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아졌고, 실제로 엔비라텍스 분야에서는 금호석유가 글로벌 시장 1등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엔비라텍스 장갑 1위 기업도 2년치의 생산 부분을 받아놓고 지금 주문하면은 2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금호석유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호석유가 지금 12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13만 원을 좀 넘어섰다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는 제가 13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요새 보면 이제 이 화학업종의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화학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는 업종이었지만은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났고 실제로 화학제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웬만한 화학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계속해서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또 새롭게 오늘 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 이따 공개해 볼 거니까요. 잠시 뒤에도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려 19%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께서는 이 약간 쉬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하고 계신지 오늘장 관심주를 알아볼게요. 공개하시죠. 네.
네, 최현덕 매니저 오늘 MS 오토텍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주목하고 계시고 황대현 매니저는 한컴 MDS 선택해 주셨네요. 자, 먼저 MS 오토텍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쪽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꽤 많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를 받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GMB 코리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50%가 올라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GMB 코리아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MS 오토텍도 수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수주 확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수주가 곧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부터 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MS 오토텍은 이제 자회사 명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군산 공장에 전기차 OEM 시설을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차를 OEM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놨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못 갔던 게 뭐냐면, 원래는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군산에 이 부지도 확보하고 시설까지 확보해놨던 건데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어려워지면서 그 생산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도 중국의 제일자동차 그룹이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가능성이 다시 열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명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자동차가 아니라면 대체 사업 계획을 군산시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른 글로벌 전기차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탁 생산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대체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이 군산시는 이미 산업자원부에 제출을 또 할 방침이라서 실제로 이제 그 생산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좀 제가 보고 있는 판단이고요.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면은 현재 이제 7개에서 8개 정도의 어떤 그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 OEM 생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국내라고 한다면 현대차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지금 MS 오토텍에서 밝혔던 게 최근에 한두 개 업체하고 성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 업체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이나 인도에도 지금 이제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MS 오토텍이 원래 테슬라의 31종의 부품을 공급하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MS 오토텍이 충분히 그 어떤 테슬라의 전기차를 OEM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이 미국 기업과 OEM 생산 계약이 지금 가시권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마 테슬라와 계약했다고 한다면은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한가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봤을 때 아직까지 MS 오토텍이 어떤 그런 계약을 따낸 건 아닙니다만 딸 가능성을 두고 지금부터 선점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MS 오토텍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최근에 뭐 나라이멘즈라든가 나이테크, 그다음에 뭐 GMB 코리아 많은 이런 관련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수주 가능성이 있는 또한 수주를 한 이런 기업들만이 급등하고 있어서 MS 오토텍은 테슬라의 31종의 부품을 공급한 기업이고, 현재 그런 이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MS 오토텍을 좀 미리 선점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000원 위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MS 오토텍인데요. 가격 어떻게 잡을까요? 네, 가격을 보시면 지금 7,030원인데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MS 오토텍이 이제 작년부터 원래는 이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7,000원까지 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제일 자동차 그룹이 중국 전기차 업체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졌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9월달에 올랐던 거 본다면 이게 이제 미국의 전기차 이야기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그 가격대가 지금 바로 이제 이 7,200원, 300원 앞두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10,000원까지 가는 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 뭐 뉴스가 나온 건 없고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저는 8,000원까지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600원 잡아드릴 텐데요. 8,000원이 갔을 때 사실 좀 8,000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계약이 닿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8,000원 정도 갔을 때는 전량 어떤 매도 계획보다는 일부만 좀 매도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여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MS오토텍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회사 명신을 통해서 또 전기차 쪽에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현재 매수 가능한 7,000원 약간 윗도는 자리예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6,6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대현 매니저 한컴 MDS를 추천해 주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그 인베디드의 그 성장성 부분과요, 자율주행차의 그 진입, 또 그 한컴그룹에 대한 어떤 약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요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장치가 다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그 인베디드 하드웨어 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또는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서 그 빅데이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모듈과 로봇 등과 함께 현재 미래 성장 산업의 대표되는 부분에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동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고 계속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가지고 걸맞는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그 협력 관계를 좀 본다면요. 바로 그 독일의 디스페이스입니다. 이 부분과 협력 관계를 하면서 특히 이제 아까 자율주행차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빌리티 등의 그 자율주행차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디스페이스는 그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빌리티 그 솔루션 전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뭐 자동차라던가 또는 비행기 등 이러한 부분의 그 모빌리티의 어떤 개발 또는 테스트, 검증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ADS 부분인데 이 부분의 그 자율주행차 개발에 강력한 툴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런 그 자율주행 차량 부분이 바로 전기차 이외에 또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데이터 부분이나 또는 자동차 관련 개발, 국제 표준 이런 쪽에 그 현재 강력한 툴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협력 관계 부분은 바로 그 동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 한컴그룹이 상당히 좀 약진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MDS 경영 방향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인베디드 솔루션 부분과 자율주행차의 집중 성장성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알컴퓨터 그 그룹에서요. 이번에 자금을 갖다가 100억을 유치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엔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인사 중에 그 자회사는 한컴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계의 그 사모펀드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NH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본부로부터 100억을 투자를 유치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한컴그룹에 인수된 게 이제 한컴 모빌리티 부분인데 이 기업도 이제 보면은 그 사물 인터넷 또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유 주차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주차 공간에 실시간 입출차를 감지하면서요 정확한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명 공유 주차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킹 프렌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자금 100억 투자를 유치했을 때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을 예측을 하면서 주차 요금이라든가 운영 시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현재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성 부분이 커지고 있겠고요. 또 이제 그 한컴그룹은 최근에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회사 한컴 인텔리전스도 최근 사물 인터넷 관련 부분에서 플랫폼을 일본 유선 방송사에 출하면서 상당히 한컴그룹의 변화 부분은 또 그 현재 그 한컴의 MDS도 영향을 미치겠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바로 한컴 인텔리전스도 그 현재 한컴 MDS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성장성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일본의 수출에 따른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일본은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보안 검증 쪽에. 근데 자회사 한컴 인텔리전스의 이러한 그 현재 그 일본 진출 부분은 한컴 그룹과 한컴의 자회사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닷컴 기술의 현재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한국알코부터가. 그래서 최근 들어오면서 상당한 구조조정 사업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요. 현재 전반적인 그 현재 그 어떤 성장성 쪽의 사업부가 많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R&D 투자 부분이 상당히 성장성이고요. 또 신규 아이템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한컴 그룹의 특히 한컴 MDS에도 현재 그 긍정적으로 전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매출 이런 부분은 영업이익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하반기에 이런 그 투자 유치와 더불어서 한컴 그룹에서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20년 상반기 동안에 매출은 뭐 한 1.1%, 영업이익도 2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T의 융합 시대 또는 사물 인터넷 시장 뭐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서요. 특히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이런 그 동기업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아이템 부분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하고도 같이 부합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기업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컴 그룹의 변화 부분과 더불어서 한컴 MDS의 최근에 주차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제공 이런 그 파킹 프렌즈 부분과 더불어서 자회사의 부분의 약진과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은 동기업에 충분하게 그 향후 성장성의 변화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한컴 MDS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신다면 상당히 이평이나 이런 부분이 모아져 있습니다. 주봉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최근에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그 슈팅이 나타날 때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그 5일선, 21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입니다. 1차 목표가는 13,500원대를 접근하셔도 되겠고요. 손절가는 뭐 지난 그 주요 지지라인 11,300원대를 보시고요. 현 종목 차트상 상당히 수급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잡아볼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